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어제는 시장이 조금 하락은 좀 멈춘 것 같지만 그래도 기대치를 충족할 만큼 돌려놓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미증시는 계속해서 이제 금리에 관한 방향성들을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에서 연설 청문이 있죠. 관련된 얘기들을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밀렸는데 특별히 코스닥의 이제 바이오 충격 때문에 코스닥이 많이 밀려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시아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었고 미국은 혼조권으로 끝났습니다. 다우는 조금 밀렸고요. S&P는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0.5% 정도 올라서 분위기를 좀 돌려놨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도 오늘은 0.5%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일본 악재라든지 내성을 좀 갖춰가는 건지 고민들은 여전하고요. 역시 뭐 이번 주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 관련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날이 이제 우리를 보면 내일하고 모레를 지나가게 됩니다. 예, 오늘장 또 뭘 보면서 대응해야 될지 출발 마케돈 1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켓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종환 하나금융투자영업부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관한 얘기들은 저희가 많이 하니까 곧바로 이제 관심 있는 분야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들이 뭐 워낙 힘을 못 쓰고 악재들이 계속 쏟아나고 나옵니다. 어제는 이제 신라젠 임원이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 또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판매가 좀 어려울 거란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바이오주가 하락했는데요. 예, 바이오주는 바닥이 어느 쯤일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섹터에 대한 뭐 바닥을 뭐 예단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분명한 것은 이 지금 바이오주들이 사실 과거 3년, 5년 전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시세를 낸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셀트리온도 지금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고요. 네. 신라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큰 시세를 분출한 다음에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펀더멘털이 특히 이제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이제 신약 업체들 위주로 특히나 이제 임상 3상을 지금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뭐 여러 가지 임원 매도라든가 아니면 뭐 주주 배정 유상 증자라든가 이런 좀 불신을 계속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쌓이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외면받게 되고 이것이 지금 섹터의 좀 장기 침체의 늪으로 계속 지금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암젠이 유럽 시장을 포기하고 미국 시장으로 집중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이렇게 잠재적 경쟁자가 더욱더 늘어나면서 원래 이제 미국 시장 본격 공략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이제 레드 오션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이오 섹터 전체적인 좀 어두운 그림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지금 이제 섹터의 방향성 자체는 당분간 좀 되돌리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는 이제 좀 너무 지금 이렇게 위험성을 가지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는 거는 안 되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요. 네. 일단 하반기 이제 3상 결과 데이터 발표를 앞둔 기업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확률적으로 50% 미만입니다. 이게 통계적 확률이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바이오주들에 대한 지금 이제 불신에 일단 감정이 좀 쌓여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에 뭐 정부에서 바이오 산업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발이 지금 먹히지 않고 있고요. 또 제넥신 같은 기업 뭐 최근에 계속 연이어서 호재성 지금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먹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는 굉장히 둔감하고 지금 악재에만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센티 자체는 좀 하반기에 좀 계속 지금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이오에 대한 뭐 시각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투자자에 따라서 사실은 큰 흐름에서 보면 굳이 지금이 뭐 바이오야겠느냐, 바이오보다도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예,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좀 가능한 것인가라는 가운데 여전히 뭐 중소형제 얘기하는데 IT 섹터들이 조금씩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섹터는 뭐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조금씩 나아질까요? 네, 뭐 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이제 반등하기는 했었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삼성전자 이제 2분기 실적을 이제 놓고 보면요.
특히 이제 IM 부분, 스마트폰 부분에 좀 부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 핵심 이유는 사실 이제 중저가 폰에 대한 뭐 시장 점유율 자체는 높지만 그 폰에 들어가는 사양 자체가 좀 고사양, 높고 마진이 조금 그렇죠. 어려지고, 마진이 예. 이제 어려워진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워지겠고요. 네. 반대로 그 카메라 부품 모듈을 납품하는 업체 쪽에서는 그래도 일단 이익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네. 뭐 MC넥스 또 뭐 파워로직스, 파트론 이런 기업도 굉장히 호실적을 이제 일단 보였거든요. 다만 이제 가격이 굉장히 바닥 대비 좀 많이 오른 그런 이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 LG전자 그런 대형 IT주들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 IT주들 간에 조금 희비는 엇갈리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물론 이제 큰형이 잘 돼야 또 밑에 아우가 잘 될 수도 있고 한 부분입니다만 그런 지금 이제 중저가 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이제 뭐 카메라 모듈 수량 자체가 기존 뭐 최소 3개 이상 뭐 5개, 7개까지 지금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 IT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상승세는 좀 더 여기서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물론 대형주도 있습니다만 그런 확실한 실적이 나와주는 카메라 부품 모듈 업체 쪽에 접근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 전반보다는 IT 부품 쪽으로 조금 몸집이 가벼운 기업들 쪽으로. 그러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장비주 같은 경우는 장비주는 지금 말씀하신 부품주보다는 조금 더 몸이 무겁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장비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저희가 디스플레이 있죠. 네. OLED 디스플레이 뭐 최근 또 한 번 시세를 또 뿜어주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기존 LCD 공정을 이제 QLED 공정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 전환 공정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제 쓰일 예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아니라 지금 전환 공정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규모가 좀 작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보다는 그래도 좀 해외 쪽 비중이 높은 업체가 좀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IT 쪽은 핵심은 반도체하고 삼성전자가 서 있잖아요. 그쪽이 회복돼야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고리들이 풀려가는 건데 삼성전자에 대한 뭐 전반적인 실적이나 센티는 안 좋은데 외국인들은 올 들어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4조 원어치나 매수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뭐 시기적으로 좀 편차가 있겠지만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일단 뭐 기본적인 삼성전자 이제 글로벌 그 펀더멘털을 일단 보여주는 네.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제 하이닉스와 함께 이제 같이 또 반등했던 부분,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연이어서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소재 수출 타격을 받게 됐을 때 결국 감산을 하게 되고 이것이 디램 낸드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사실 그동안 반도체 업황을 짓눌렀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예. 이 부분을 일단 멈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일단 가격이 이제 멈춘 다음에 반등을 한다 해도 사실 이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해외에 있는 뭐 도시바나 마이크론 이런 업체들이 이제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은 큽니다만 일단 이제 기본적인 올해 3분기 정도 이런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재고 수량으로 커버는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지속 하락 일변도의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일단 멈추고 이게 턴을 하면서 한 3분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세는 일시적으로라도 지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4분기 내년까지 나아갔을 때 만약에 그 시점에 가서 정치적으로 이것이 좀 어느 정도 봉합이 되거나 해결의 기미가 보일 수 있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일단 단기 가격 하락 반등을 좀 염두에 두고 최근에 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그러면 해봅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이제 올 들어서 이제 팔았던 때도 있잖아요. 네. 매수는 이제 최근에 좀 몰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어제 그저께 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지금 순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시장의 그런 분위기와는 좀 사뭇 지금 다른 각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반도체 얘기 잠깐 언급 이제 하시면서 좀 뉘앙스 자체가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된 것도 지금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 정부하고의 수출 규제 갈등은
적어도 아직은 해결 국면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갈등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국면이고, 반도체 소재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이제 탄소 섬유 분야를 꺼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다면서요. 근데 이게 어떤 뭐 그런 뭐 하루 이틀짜리 급등하고 밀리고 이런 건 좀 사실 아쉽고요. 산업의 구조 개편이나 우리가 이제 국산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그런 기업이 투자해야 되는데 약간 좀 투기적으로 가는 이 경향이 있어 좀 우려가 되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의 그 환경 자체가 돈이 몰려갈 수 있는 그런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일시적으로 좀 뭐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업들의 지금 자금이 좀 몰려가고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어제 이제 탄소 섬유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죠. 뭐 D&T라든가 일지테크 이런 기업들 보시면 지금 이제 그런 탄소 섬유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적 그 텀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마치 올해 상반기 때 그래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예.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것도 이제 주로 이제 개발 단계. 그렇죠, 개발 단계거든요. 한번 바람이 네. 불면 또 이제 다시 꺼지기 마련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 이외에 지금 뭐 애국 테마주, 예. 모남이라든가 하이투진로홀딩스, 뭐 신성통상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 얼마나 그 기업들이 반사이익 봐서 매출이 급증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뭐 일본산 사지 맙시다 이런 또 운동이 일고 있지만은 이런 것이 언제 급격하게 식어버릴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것이 맞고, 시장에 갈 곳 없는 지금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예. 그리 보면 결국은 사실은 기업의 펀더멘털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요 요인이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시장의 구조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일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하루 이틀 의회 증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지금 뭐 7월 접어들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반기 전체적인 지금 뷰 자체가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도 사실 이제 정부가 최근에 이제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일본발 지금 충격을 받으면서 지금 2%대에서 지금 1% 후반대까지 또 이제 밀렸다는 그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구조적으로 계속 이제 어려운 환경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여건 자체도 이런 이제 테마성이나 단기 이슈 위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철저하게 일단 이제 현금 비중은 사실 이제 높게 가시면서 좀 충분한 어떤 이제 기간적인 분할, 그리고 또 때로는 좀 충분한 쉼, 그러니까 쉬는 것도 사실 이제 매매 투자의 한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이유로 접근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어떤 일본과의 이 갈등, 봉합 국면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되어 가는지 좀 지켜보면서 또 이제 전체적인 또 외국인의 어떤 지수, 수급의 유입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장세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뭐 전반적인 전략은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걸 이제 참고해서 하면 되고,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있는 거를 싣고 떨어졌다고 들어가기는 이제 어려운 국면입니다. 다만 이제 섹터별로 좀 공략이 좀 필요한 건데, 지난주 오셨을 때는 이제 호텔 신라나 뭐 면세점 얘기를 좀 하셨어요. 네. 예, 면세점이나 중국 소비주 쪽은 어떻습니까? 네. 네, 지금 뭐 면세점 중국 소비주 쪽 역시도 사실 뭐 시장의 그런 이제 금리와 함께 지금 좀 떠밀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겠고요. 실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역시도 뭐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계속 지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바처럼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펀더멘털의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뭐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그런 기조, 그 다음에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성장의 또 가능성이 여전히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이제 면세점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네, 무역 전쟁과 좀 관련 없는 쪽, 관련 그런 없는 쪽 쪽을 사실 이제 얘기하셨죠.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카카오를 들 수가 있겠고 그 네. 이외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NH나 한사글 같은 전자결제 네. 이런 쪽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섹터 공략, 중소형주, 종목별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요. 이제 지난주 또 말씀하신 것들 다시 한번 리뷰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오늘 마켓 시그널 하나금융투자영업부 박종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